네, 가수 김건모 씨에게 성폭행, 폭행, 성추행을 당했다는 폭로가 연이어 공개되고 있는 가운데 또 하나 새로운 폭로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제까지 큰 스캔들이 없던 김건모 씨가 데뷔 27년 만에 희대의 성추문에 휩싸이고 만 겁니다. 이 팀장, 정확히 말하면 다 종합을 해보면 네 번째 폭로이네요. 네, 네 번째입니다. 2016년 서울 논현동 유흥업소에서 김건모 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첫 번째 폭로 이후에 계속 폭로가 연이어지고 있고 이번에 나온 게 네 번째인데요. 새롭게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이 이 김건모 씨의 음악 작업실에서 이 김건모 씨가 자신에게 주요 부위를 노출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앞서 2차 폭로 여성은요, 2007년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을 했고 3차 폭로에선 김건모 씨가 제모 여부를 확인한다면서 성추행을 했다는 그런 주장이 나왔습니다. 네, 이제까지 폭로된 세 번의 성추문 장소는 모두 유흥업소였죠. 그런데 이번엔 유흥업소가 아니라요, 김건모 씨의 신사동 작업실에서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 피해 주장 여성의 이야기를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전자건반 피아노의 옆쪽에 소파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본인이 이렇게 누워가지고 너 나 좋아하냐고 막 계속 그거를 계속 물어봐요. 그 전부터 막 자꾸 나를 뭐 좋아하냐는데 계속 뭐 너 나 좋아하냐 뭐 이런 거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바지를 내리진 않고 앞에 자크만 열었던 것 같아요. 네, 먼저 아직은 일방적인 주장이고요. 다소 선정적인 내용이 있어서 이 여성의 주장을 저희가 전부 실지는 않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이것도 작업실 내부여서 유흥업소만큼이나 뭐 따로 증거가 있거나 그렇지는 않을 것 같더라고요. 증거 없지요. 현재는 없고 뭐 현재로서는 일방적인 주장인데 뭐 내용인즉슨 뭐 생각보다는 상당히 구체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서울 신사동에 있는 유흥업소 뭐 이른바 템프로 여성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일하던 여성을 김건모가 본인의 작업실로 불러서 이 피아노를 쳐줬다. 그 과정에서 이 전자건반 옆에 이 소파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누워서 너 나 좋아하냐고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물어보면서 지퍼를 열어서 자신의 어떤 주요 부위를 보여줬다. 이런 이제 내용의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글쎄요. 이게 이제 뭐 결국 뭐 확인이 되고 이것도 엄밀히 얘기하면 성추행에 해당이 되니까 법으로 문제가 되면 조사를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저는 이런 부분은 가능하면 이미 경찰에 고소를 했으니까요. 강용석 변호사가 언론을 통해서 이게 날리는 것보다도 경찰에 제보해서 경찰이 수사하도록 하는데 도움을 주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 듣는 우리 자신들도 불쾌하지 않습니까 상당히. 네, 그런 면이 사실 없지 않아 있죠. 강용석 변호사는 이렇게 폭로를 하면서 지극히 일부만 먼저 공개했고 뒤에 이어질 내용이 더 방대하고 범죄 혐의점까지 있다고 말을 했는데요. 김복준 의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이렇게 폭로가 이어지다 보니까 이 소식을 접하는 대중으로서는 그야말로 김건모 깎아내리기의 목적이 있는 건지 아니면 정말 그만큼 피해자가 많은 건지 좀 헷갈리는 것 같아요. 그거는 우리가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이제 김건모 씨가 얼마 전에 결혼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제 그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어떤 그 제보라든가 또는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일방적인 주장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그동안에 김건모 씨가 이 성적 측면에서 여러 가지 어떤 비행들이 있었다라고 지금 이제 가세연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 옳다는 가정하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상당히 미투 현상과 유사하다라고 봅니다. 이제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제 제가 지난번에도 여러 군데에서 어떤 제보라든가 폭로가 이어지게 된다면 김건모 측에서는 상당히 좀 이렇게 곤란한 그런 상황에 빠지지 않겠는가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문제는 왜 이런 만약에 이것이 거짓이라고 한다면 명예훼손의 위험성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렇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러한 여성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과 연관해서는 뭔가 이제 또 어떤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뭐 이렇게 그냥 흘려버릴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지금 강 변호사가 이건 지극히 일부만 발표를 했다.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 가지를 싹 다 밝히게 되면은 그쪽에서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할 것이기 때문에 본인들은 이것을 조금만 이게 밝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글쎄요. 이것은 뭐 앞으로 법정에서 여러 가지 어떤 논란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네, 이런 가운데 김건모 씨 소속사 측의 입장이 일부가 공개가 됐는데 한 언론을 통해서였거든요. 어떤 입장입니까, 지금? 네, 그렇습니다. 이 김건모 씨의 소속사 측이 이제 입장을 밝힌 건데요. 이 여론에서 너무 나쁜 사람을 만들어서 어쩔 수 없이 좀 대응을 시작했다고 했고요. 언론이 너무 좀 악의적으로 보도를 해서 이 조사도 아직 안 받았는데 김건모 씨를 마치 가해자처럼 벌써 만들어놨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좀 무고를 주장하면서요. 이 기자 회견 등도 고려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일단 언론이 악의적 보도로 이미 나쁜 가해자로 만들어놨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근데 소속사도 그러면 지금 상황을 잘 알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왜 아직까지 구체적인 입장 발표, 특히 김건모 씨의 직접 입장 발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지 그것도 의문입니다. 네, 그것이 이제 좀 상당히 처음에는 이제 김건모 씨 측에서는 상당히 악의적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법적 대응을 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글쎄요, 지금 이제 뭐 물론 이 가장 핵심적인 것이 최초의 이 제보라고 하는 것이 그 업소에서 일어난 일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성폭행이 업소에서 일어났다면 자관 그 시간 또는 그 장소에 네. 김건모 씨가 있었느냐 없었느냐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데 네. 이 업소 출입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이 여러 사람들의 의혹을 많이 사고 있는 것으로 지금 이제 나오고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 언론에서 몇 번에 걸쳐서 물어봤습니다. 출입을 했느냐 했더니 나중에 얘기하겠다. 그리고 혹시 이제 앞으로 김건모 씨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서 기자회견이라든가 인터뷰 계획은 있느냐? 그거는 고려 중인데 아직 방법을 정하지 못했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지금 등장한 그 유흥업소만 하더라도 3개소가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일일이 적절한 시기에 적절하게 대응을 갖다가 하지 않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의혹을 오히려 더 증폭시키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김건모 씨 측에서는 구체적인 어떤 그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없는 상태에서 나는 결백하다라고 하는 것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것에 대해서도 뭔가 조만간에 입장을 밝혀야 되지 않을까. 지금은 입장을 밝히지 않고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는 그런 상황까지 온 것 같습니다. 네. 소속사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 고소 여성의 이름도 나이도 다 속여서 고소장을 제출했기 때문에 대응하는 데 좀 한계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고소장에 가명 쓰는 게 가능해요? 이거는 네. 소속사에서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나이도 이름도 속이고 고소장을 제공이 속인 거 아니에요. 아, 그래요? 경찰에서 피해 조서를 받을 때요. 네. 피해자 진술 조서를 받을 때 성범죄의 피해자이거나 신분 노출이 노출될 수 있는 신분이 노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런 피해자, 이를테면 뭐 성범죄 피해자 혹은 더 나아가서는 공익 제보자 이런 사람들은 피해 진술을 할 때 가명을 표기하기 합니다. 그리고 실제 인적사항은 경찰이 따로 가지고 있으면서 관리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속이고 이게 고소장 제출한 거는 아니고요. 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인적사항은 지금 김건모 씨 측에서 알고 있을 가능성이 큰 거네요. 아니죠. 이제 경찰 네. 쪽에서 김건모 씨를 소환한다면 그때는 알려주겠죠. 거군요. 아직 안 알려줄 예. 가능성도 있다 이 예. 말이시군요. 네, 일단 알겠습니다. 이렇게 별다른 해명이 없다 보니 더욱더 대중들은 의혹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래서 일각에서는 너무 보기가 불편하다. 꼭 이렇게 폭로가 이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느냐 또 이런 입장도 있더라고요. 네, 이 선정성 논란인데요. 지난 17일 방송에서 이 김건모 씨의 신체 특징까지 이 강명석 변호사의 방송에서 편집 없이 언급하는 등 이 폭로도 폭로지만 좀 이 선정성, 수위 조절을 잘 못하고 있다 이런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사랑하는 가수 김건모가 실제로 성범죄를 저질렀는지가 궁금한 거지 그의 신체 특징이 궁금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부 누리꾼들은 왜 이렇게 자극적이고 선정적으로 하냐, 그냥 증거를 가지고 법정에서 다투면 될 일 아니냐 이런 반응도 보이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어떠세요? 강용석 변호사 입장에서도 이렇게 계속해서 폭로만 한다면 부담이 될 것 같은데 앞으로 계속 이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근데 강용석 변호사는 앞서서 이번에 이 마지막 폭로에서도 앞에 것까지만 공개했다. 뒤로 가면 예를 들면 강제추행과 관련된 내용이 있을 수 있다라든지 첫 번째 폭로에서도 우리는 증거를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물론 아직까지 그 증거를 공개한 바는 없습니다만 그래서 언제까지 이러한 폭로를 이어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뭐 누리꾼들이라든지 팬들이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강용석 변호사가 본인이 이렇게 폭로를 하는 것은 성폭행 피해 주장 여성을 위해서 이러한 다른 사람들이 증언에 나선 것이고 사과하고 인정하면 폭로를 멈추겠다라고 입장을 밝힌 바가 있고요. 김세희 전 기자 같은 경우에는 시작했으면 끝을 봐야 한다라고 얘기를 한 바가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러한 폭로가 계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좀 여쭤보면 사실 되게 간단한 문제일 수도 있잖아요. 유흥업소에 갔다. 하지만 성폭행은 없었다. 혹은 그 유흥업소에 간 적조차 없다. 이렇게 간단한 해명만 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김건모 씨 측에서는 왜 이렇게 해명을 좀 미루고 있다고 보세요? 그건 저희가 그냥 추측을 하기로는 예를 네. 들면은 어떠한 이 고소를 한 사람이 범행 일시와 장소 그리고 지금 김건모 씨 측의 변호인은 그 피해자가 누군지도 모른다라고 했으니까 방어권을 행사라고 하려고 한다면 특정 일시나 장소 피해자가 특정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모르니까 우리는 방어권을 행사할 수가 없고 특정 일시랑 장소를 먼저 얘기를 했을 경우에 오히려 역공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을 공개적으로 언급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라는 추측은 되지만 정확한 부분은 알 수가 없습니다. 네, 일단 뭐 경찰 조사 후에 뭐 입장을 밝히거나 그러겠죠. 이럴 가능성도 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김건모 씨의 입장 나오기를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다음 사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